이런 출금량이 급증했을 때야말로 바닥이라는 게 계속해서 형성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V라는 게 뭐냐면 마켓 밸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RV는 뭐냐면 지갑으로 출금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평균값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게 16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거의 10년치에 대한 흐름입니다. 보시니까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기사들을 쭉 보시게 되시면 이 거래소 공급량이라든지 거래소 보유량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소 보유량, 공급량, 결국 이더리움의 유동성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돈을 쭉 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 보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원화 가치가 떨어지듯이 마찬가지로 그 유동성과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더리움 가격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래소 보유량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서 가격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현재 이 보유량을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래소 보유량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시나요? 대부분 지갑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업비트라는 거래소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때로는 오랫동안 투자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갑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또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서 지갑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업비트라든지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다가 보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업비트, 솔라나 생태계 관련 코인들 전부 다 해가지고 이런 해킹 사태가 발생이 되었었죠. 이런 해킹 사태는 매번 항상 발생이 됩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런 해킹 사건이라는 게 되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이라든지 고래들 입장에서 이런 거래소에 보관이 되게 되면 해킹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지갑에다가 많이 보유를 하는 편이에요. 이 지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핫스팟이라는 기능 있는 거 아시죠? 모든 핸드폰에 다 있습니다. 이 핫스팟은 뭐냐면 내 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만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보게 된다면 콜드 월렛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콜드는 말 그대로 핫의 반대말입니다. 인터넷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 오프라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해킹 자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입금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던 세력들과 고래들이 던지기 위해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입금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거래소에서 출금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세력들 고래들이 매집을 하거나 개인의 지갑에다가 이동을 시키구나 라고 보는 것과 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29일날 나왔던 기사를 보시면 어떤가요? 순입금량, 이제 출금량과 입금량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순입금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고래들과 세력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고 있구나,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진짜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뭐냐면 글래스노드 스튜디오라고 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 보이실 거고요. 밸런스 온 익스체인지 토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 익스체인지 전체 거래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체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파란 색깔, 자, 보시면 이 파란 색깔이 이 보유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검은 색깔은 이더리움의 가격이고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29일부터 해가지고 이때가 29일인데요. 조금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 압력이, 자, 이더리움을 던지고자 하는 물량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기사 그대로 보게 된다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되시면 얼마 전부터 바닥을 형성한 이 시점부터 해서 거래소 보유량이 급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래소 보유량이 급감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 구간에서 고래들의 매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거래소 보유량이 급감했던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2023년, 2022년도 3분기부터 해서 2024년 2월 달까지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2022년도에 급락을 보이게 되고 12월 달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2023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의 흐름인데 보시다시피 급락하는 과정 안에서 대량으로 급감하는 흐름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급감했던 위치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더리움의 가격이라는 게 바닥을 형성했을 때 많이 급감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급감했던 시기가 2022년도, 2023년도고 그리고 현재가 딱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인 한 7, 8년간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급감했던 시기는 딱 이 시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보게 된다면 이런 급감했던 시기들은 세력들, 고래들에 대한 매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급감하는 규모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유량 매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전 2022년도와 2023년도의 흐름들을 보셨을 때도 바닥을 형성한 만큼 현재 바닥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 지표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 Exchange Net Position Changes라고 되어 있어서 이 초록 색깔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거래소로 입금되는 순입금량이 급증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출금량이 급증했을 때는 빨간색 지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최근 2023년도 2024년도까지 흐름들을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정이 나오는 바닥이 형성됐던 구간들 모두 출금량이 급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출금량이 급증했을 때야말로 바닥이라는 게 계속해서 형성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과거와 똑같은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런 거래소 보유량, 이런 입금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라고 봤을 때는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이게 엄청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일일이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바닥을 확신하고 바닥을 보는 데 있어서 지표를 보는 것들은 제가 한 10가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보고 계시는 MVRV Z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까지 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1월 15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때 이후에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슈적인 상승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이슈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2026년도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 여러분들 큰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면 이더리움의 MVRV Z스코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제가 이더리움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솔라나나 리플이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월렛 커넥트라든지 이거 얼마 전에 급등 나왔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모두 확인이 가능해요. 보시면 이 리얼라이즈드 캡 홀드 웨이브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진짜 세력들에 대한 매입량과 매도량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 급등 나오기 전에 물량 확보해 나가고 이런 거래소로 물량을 보낼 때가 떨어지는 겁니다. 거래소로 보낸다라는 것은 물량을 던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급등과 동시에 물량 또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다 보니까 이런 보유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펌핑 자체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들도 봤지만 온톨로지, 제로지, 제로베이스와 같은 코인들을 그래서 추천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데이터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들고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단타도 드리고 있긴 하지만서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걱정되시는 코인들 상담 도와드리고 전체적인 코인에 대한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전략들을 세워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최근에는 주로 단타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코인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자방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보통 문자로 구독자방 링크를 전달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방 링크를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방 링크 여기 있습니다.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하고 문자를 이렇게 똑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세요.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나 걱정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대응하시고 잘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MVRB 이거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MV라고 보이시죠? MV라는 게 뭐냐면 마켓 밸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석대로 모범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켓 밸류니까. 그러면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RV는 뭐냐면 Realized Value라고 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실제 사람들이 코인을 산 평균 가격 기준이에요. 이 평균 가격대를 의미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통합해서 MVRB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가격이 지금 사람들이 산 가격 평균보다 얼마나 위에 있는지 얼마나 아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RV가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매수한 가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시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업비트에서 매수해가지고 업비트에다가 보관을 하시죠. 근데 세력과 고래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거래소에다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갑에다가 출금을 시켜서 보관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출금을 할 때 찍히는 가격이에요. 그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갑으로 출금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평균값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게 이 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소 보유하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측정 자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난센이라든지 이런 세력들, 고래들에 대한 이런 지갑들을 들여다보시게 되시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체를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을 현재 가격에 매수를 했어요. 430만 원에. 그러면 그 물량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량을 1분 1초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이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표를 볼 때 세력이나 고래들, 뭐 기관들에 대한 흐름들을 볼 때 이 지표를 보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모두 지갑에서 다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데이터가 부정확하겠죠. 근데 대부분 다 바로 즉각 출금을 시키기 때문에 해킹 위협이 있으니까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기관들, 고래들, 세력들의 지표를 보기 위해서 세력들의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이 지표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본다? 자, 보시면 여기 초록 색깔 보이시죠? 자, 좀 넓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초록 색깔 지표는 0에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초록 색깔 레인지 안에 닿았다라는 것은 전체 고래들
전체 기간, 전체 세력들에 대한 평균 매입가 구간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0에 수렴한다. 이 제일 위쪽 상단이 0이거든요. 그 밑에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상태로 변하게 되었을 때는 세력의 평단보다 밑에 있는 구간에 저평가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력들도 손실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지지 라인이 보통 형성이 되었을 때는 위쪽 상단과 하단 구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상단에 해당되는 가격, 하단에 해당되는 가격대,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구간 자체가 모두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이고요. 현재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이 구간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크게 이탈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6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거의 10년치에 대한 흐름입니다. 보시니까 어떤가요? 이 초록 색깔 선에 닿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서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강한 지지 구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 하단만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단에 닿는 경우들은 보통 이더리움이 하락장이 진짜 제대로 된 하락장이 나왔을 때 닿는 거고요. 지금과 같이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시기라면 사실 상단 구간에 지지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단 구간에 걸쳐져 있는 위치다 보니까 사실 현재 위치가 강한 지지 구간이다.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흐름들 딱 언뜻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리플 같은 경우도 2016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흐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딱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 구간에 현재 거의 다 왔구나, 바닥에 가까워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보유량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봤고요. MVRV Z스코어에 대해서 한번 현재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들은 Realized Price for Accumulation Addresses라고 해서 실제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평균 매입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고요. 현재 이들이 모아가고 있는 물량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지금 매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더리움 가격에 악영향을 미쳤었던 이슈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스테이킹과 관련된 언스테이킹과 관련된 이슈들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더리움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매도 압력을 주면서 하락으로 이끌었던 이런 주체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흐름들까지 좀 더 분석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어떠셨나요?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싶어서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